안녕하세요. 지혜의 연대입니다. 오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저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많이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 잘 되기 위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찾기 전에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교육이라는 게 꼭 아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또 반대로 부모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일반향이 아니 부모와 아이 양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은 저는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좀 이런 게 있죠. 인지 교육은 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늦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불안감도 있죠. 그러다가 또 무엇인가 또 아이들이 인지하면 또 이러다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그 호기심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고, 참 부모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자율적인, 또 이게 또 부족한 거 아닌가. 마음 편안하게 아이들 믿고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의 확고한 믿음과 신뢰, 의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과 막 복잡하게 섞이면서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생기면 좀 불안했어요.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좀 이러다가 상상력, 사고력,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좀 이렇게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인재교육은 좀 3학년, 지금 2학년인데 3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할까, 아니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제는 전국적으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오늘 같은 날 아이들이 음악 틀어놓고 바깥에서 좀 그림 좀 그렸으면 좋겠다. 학교 끝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의 차에 딱 탄 순간부터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림 그리겠다고 막 수다. 얘네들이 갑자기 왜 그러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그림을 그리게끔 도와주고 이제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쌍둥이인데, 기질이 참 틀려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많은 엄마들이 육아 일기, 양육 일기를 쓰잖아요. 저도 분명하게 육아 일기, 양육 일기는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기라기보다도 관찰 일기에 가깝게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음악을 나오면은 이렇게 웃는지, 그리고 입꼬리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음악의 리듬을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어떤지, 그 표정의 강도 1, 2, 3 이렇게 아주 좋다 이렇게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흐름을 맞추려고 아이들을 많이 따라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이들의 뇌예요. 그래서 뇌 발전을 위해서 인지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냥 오로지 손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만 시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기 생각보다 저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노는 게 아니죠. 우리 부모는 그림 그리면 좀 잘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술학원 보내도 뭔가 좀 잘 그려갖고 오면은 뻔히 아이들 수준은 아는데 학원을 바꿨어요. 이건 선생님이 그려준 거지, 이거는 아이들이 그린 게 아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려오면 좋아할 텐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못해도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저는 못해도
못해도 괜찮다.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로지 성장 위주로, 과정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 그림이라는 게 그래요. 미술이라는 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아이들 그림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비록 쌍둥이인데, 남아 같은 경우에는 참 성격이 튼 게, 남아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했어요. 많이 주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그냥 확 가면 되는데, 꼼꼼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여아는 거침없습니다. 그냥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닌가? 그리고 판단하고, 또 이것도 아닌가? 그리고 생각하고.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많은 친구들 접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좁혀졌죠. 이제 좀 바로 행동하지 않고 좀 생각 좀 하고 좀 그게 이제 줄어드는데, 그런 기질이다 보니 아이들이 그림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요. 그 남아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구조의 의미를 담으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라 보니까 구조의 의미를 담으려고 거의 뭐 그림 뭐 제도하는 것처럼 하게끔 막 이렇게 정밀하게 그냥 그리려고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이렇게 여왕 같은 경우 행동부터 하는 아이는 색감이나 색상 이런 표현 자체를 이렇게 자유롭게 펼치면서 즐기더라고요. 여기서 아이들의 이게 성격이 아니라 기질이죠. 기질에 따라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틀리고, 미술을 그런 거 보면서 그 기질이라는 건 참 상당히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자기의 그 기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신들이 타고난 감각이죠. 그 감각에 잘 대치게 그게 자존감과 사고력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이들이 갑자기 갑자기 그림이 그리겠다 그런 게, 왜 저기였냐면, 어저께 아이들 처음 원기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나 봐요. 경험을 해본 거죠. 원기둥을 가지고. 그 원기둥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리고 그림자,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 되게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차 타자마자 집에 가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막 하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아이들이 일어나 했는데, 이런 그림이 보고 좀 흐뭇했습니다.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사물이나 이런 걸 볼 적에는, 평면이 아니라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 전에 다 원형이 그냥 동그란 선밖에 없었는데, 동그라미, 선, 이런 형태에 있었는데,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나누고 입체감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바닥에 누워져 있는 이제 그림자를 표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게 참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이렇게 그린다는 그 의미가,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재밌다, 신기하다라는 차원에서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감각인데 살아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세상을 기호처럼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막 이렇게. 컵이면 그냥 동그라미하고 선 긋고, 이렇게 직선만 그리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음영과 원근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흐뭇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경험이 이렇게, 한층 성숙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가 본 세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앞으로는. 이게 또 하나의 또 이제 작은 자신감이 되겠죠. 사실 그림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자세히 바라보는 훈련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뇌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고 단어를 외우고 이런 걸 절대 안 했어요. 손으로, 몸으로. 예, 전도를 배달할 때까지는 그냥 몸으로 느끼고 감각활동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전도협이 이제 많이 성장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인지교육, 서서히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한번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참, 아이들한테는 예체능,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지교육이 함유된다는 건 정말 동의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은 아이의 뇌를 움직이고 감정을 표현하게 만들며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방식을 바꾸게 하는 경험입니다. 아이가 연필을 들고 사물을 바라보는 순간 아이들의 뇌는 아주 많은 일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형태를 관찰하고, 그리고 빛의 방향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리와 공간을 계산하며 자신의 손끝으로 연필의 압력을 조절하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단순하게 그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지금의 현대사회는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는 짧은 영상, 그리고 빠른 자극,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 속에서 아이들은 천천히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시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그러한 아이들을 멈춰 세우게 합니다. 천천히 보게 하고, 가만히 보게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은지, 그리고 그림자가 왜 생겼을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가까운 건 왜 더 크게 보일까? 이렇게 그림은 아이에게 세상을 자세히 바라보게 하는 경험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미술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사고력의 시작이 되겠죠.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자세히 보는 능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아이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이기도 하죠.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섭섭함도, 그리고 외롭다는 것도, 기쁨도, 불안함도, 이런 것들을 말 대신 색과 형태로 먼저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검은색을 강하게 쓰고, 어떤 아이는 반복적으로 같은 장면만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자기 자신을 숨겨놓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림은 아이의 마음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창문 같은 건 아닐까요? 중요한 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안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느냐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잘 그렸네 이런 말보다는 어떤 생각으로 그렸어 하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 부모의 질문은 아이의 사고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이 질문은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내 생각은 중요해 라는, 내가 보는 세상은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이 아이들의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은 정답이 없는 세계를 경험하게 하죠. 우리가 딱딱한 수학 문제처럼 하나의 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물을 보아도 모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답만으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인공지능이 계산하고 기억하고 분석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느끼고 상상하고 다르게 바라보는 능력 아닙니까? 저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창의적인 아이는 정답을 찾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어떤 아이들의 창의력이 함몰되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